50대 후반의 한 남자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창이 붙은 매물 가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구매 가능했던 아파트들이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가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제 발표 전에 샀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망설임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중개업소 문이 열리며 한 부부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규제 직전에 계약했다는 듯 서로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을 봤는데 한 사람은 결정했고 한 사람은 망설였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기사가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매수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까? 아니면 공급 부족으로 더 오를까? 경기도 규제 지역 밖을 알아봐야 할까? 아니면 서울을 고집해야 할까? 평생 모은 돈으로 내리는 결정인데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웠고 전망은 엇갈렸고 선택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규제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우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규제 후 부동산 시장의 진짜 분위기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실제 거래 사례,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규제 발표 직후 서울 강남 지역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매물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빌 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요즘 발길이 뚝 끊겼다고, 규제 소식에 모두 관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 씨는 여러 매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 매물은 호가가 올라 있었습니다. 박 씨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수요가 줄었는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고 말입니다. 중개인은 대답했습니다. 수요는 줄었지만 매물도 줄었다고, 집주인들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규제로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수자가 줄어도 매도자도 줄면 가격은 안정되거나 오히려 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처럼 수요가 확실한 지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진짜 사려는 사람은 규제에 상관없이 산다고, 대출이 안 되면 현금을 동원해서라도 산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현실이 드러납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규제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요가 확실하고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은 규제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곳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50대 후반의 김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은 규제가 강하니 경기도를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 씨는 경기도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비교했습니다. 규제 지역은 성남, 하남, 과천 등이었고 비규제 지역은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이었습니다. 김 씨는 먼저 규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서울과 비슷했습니다. 거래가 뜸했고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있었고 가격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급한 매수자는 줄었지만 집주인들도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비규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북적했고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격도 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서울과 규제 지역에서 밀려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풍선 효과라고 말입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규제 지역은 얼어붙었는데 비규제 지역은 오히려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살까, 비규제 지역을 살까. 둘 다 리스크가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거래가 얼어붙었고 비규제 지역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는 불확실합니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살 집이 필요했습니다. 이 씨는 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생각도 없었고 현금 비중이 높았고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좋은 집을 찾으면 됐습니다. 이 씨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매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규제 후 오히려 협상이 잘 되는 집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이고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이고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매물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규제 후 시장이 양분되고 있다고, 급한 사람은 싸게 팔고 안 급한 사람은 버티고 있다고 말입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적절한 가격에 집을 샀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기 수요가 빠지니 실수요자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규제는 사람에 따라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현실입니다.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빠지고 급매물이 나오고 협상력이 생깁니다. 대출 의존도가 낮고 급하지 않은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좋은 매수 시점일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최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은행 PB를 만나고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미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 사라고 했고 어떤 전문가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규제는 일시적이라고, 서울과 수도권 수요는 근본적이라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 있으니 지금 사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거래가 안 되면 가격도 떨어진다고, 지금 사면 손해라고 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 더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되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습니다. 정 씨는 단기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생기면 풀릴 때가 있고 가격이 오르면 조정이 오고 시장은 순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 씨는 50년간 부동산을 경험하며 배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규제는 영원하지 않다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얼어붙고 시장이 얼어붙으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정 씨는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규제로 수요가 위축되고 시장이 침체되고 사람들이 망설일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상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실제로 규제 후 매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10년, 20년 후를 보면 지금 가격은 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자금이 충분했고 장기 보유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현실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규제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할 각오라면 지금 매수를 고려할 만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버티고 경기도는 양극화되고 실수요자에게는 기회이고 전망은 엇갈리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목적인가 실거주 목적인가, 대출 의존도가 높은가 현금 비중이 높은가, 단기 매매를 계획하는가 장기 보유를 계획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고 대출 의존도가 높다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규제로 대출이 제한되고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반면 실거주 목적이고 현금 비중이 높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빠지고 협상 여력이 생기고 좋은 매물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을 원한다면 규제도 불구하고 고려할 만합니다.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경기도를 고려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규제 지역은 거래가 뜸하고 비규제 지역은 과열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규제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고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신이 선다면 규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입재, 좋은 집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규제도 변하고 분위기도 변하고 가격도 변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십시오.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규제 후 부동산 시장의 진짜 분위기를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부동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부동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